주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그 품종 이름을 알아두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소다미 말고 또 고구마 대표 품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호박고구마에는 호감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병에 강해서 일본 호박고구마 품종을 제치고 호박고구마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밤고구마에는 진율미라는 품종이 있는데 수확 직후에도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 중에서 국내 점유율 1위인 품종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고구마 호감미, 진율미를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 고구마를 연구하시면서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네, 고구마는 사실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던 고마운 작물이었는데요. 요즘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국민 건강 간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희 연구진들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은 열에도 안정하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상당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고구마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이형훈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감 마케팅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네.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기존의 소비자들이 따지던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는 구매를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제품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제품 자체를 알리려는 홍보 목적의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또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담아서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바로 오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감정 변화가 좀 심하고 감성에 이끌려서 소비하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오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이미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시식해보고 계획에 없던 음식을 카트에 담기도 했고요. 또 지나가다가 빵 굽는 냄새에 끌려서 또 빵을 사봤던 경험도 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광고에서 시각과 청각만을 자극하는 것과 달리 오감 마케팅은 후각, 촉각, 미각까지를 자극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없던 건 아닌데 네네. 왜 최근에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팬데믹으로 인한 이 언택트 시대, 이렇게 좀 반강제적이 된 그 비대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청각이나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이 좀 예민해지고 이 감각에 대한 욕구도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은 온라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만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고 또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온라인 쇼핑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더 오감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제약적인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이 소비자들의 경험에 대한 니즈에 발맞춘 기업들의 오감 마케팅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참 못하니까 더 이제 그 욕구가 올라온다. 진짜 이해가 됩니다.
청각과 후각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그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요? 네. 그 오전에 방문하는 마트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요. 오후에 마트에서는 비트가 좀 빠른 음악이 나와서 나른함을 떨치고 빨리 구매를 하도록 네.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혹은 우리가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해당 브랜드가 떠오르는 인상 깊은 CM송도 전통적인 청각 마케팅 방식입니다. 한참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죠. 네. 예. 후각의 경우에는 향기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만큼 오감 마케팅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알려진 방법인데요. 식품 업계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또 소비자들의 후각을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한 대사가 인상 깊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인공 직업이 마케터인 한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새로 오픈하는 호텔을 보고 이 집을 팔려면 쿠키를 구워야 한다라는 대사를 하더라고요. 네. 수많은 호텔 중에서 우리 호텔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호텔만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대사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향기를 통해서 손님들의 감각을 자극을 하면서 반대로 다른 곳에서 동일한 향기를 접했을 때 이 호텔이 또 떠오른다는 건데요. 예. 이제 국내의 한 서점에서도 연관 검색어에 계속 향기가 올라오고 또 해시태그로 이를 확산시키면서 고객들이 도대체 이 향이 뭐냐, 이 향을 출시해달라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서점에서 이 향 제품을 출시한 적도 있을 만큼 좀 알맞은 향기들이 이제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제 후각 마케팅, 향기 마케팅이 최근에 또 각광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10여 년 전쯤에 오감 마케팅이라는 게 정의되기도 전에 한 도너츠 브랜드의 마케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피곤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버스를 타면은 라디오에서 해당 브랜드의 광고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광고가 나올 때마다 버스 안에 커피향 방향제가 분사가 되고요. 이때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그 도너츠와 커피 사진이 정류장 광고판에 나오고 야. 바로 길 건너에는 이 브랜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살아 하는 거네요. 예. 네, 이렇게 후각, 청각 그리고 시각까지 자극했던 이 마케팅 캠페인으로 판매량이 30%나 증가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텔업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를 정의하는 향기를 개발을 하고 또 이를 로비나 객실 같은 데 뿌려두는 건데요. 네. 제주도에 있는 한 리조트는 그 지역까지 인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감귤 계열의 향수를 개발했다고도 하고요. 한 아파트의 건설사 경우에도 허브향을 곳곳에 뿌려두기도 하고 또 대형 의류 매장이나 백화점에도 고유의 향기를 비치해두는 추세입니다. 네. 사람이 참 예민하네요. 네. 이걸 또 그걸 개발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그걸 알아채서 또 네.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가구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감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구는 후각만으로 또 브랜드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일회성 공간인 호텔하고는 또 다르게 가격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또 함께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히 향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의 한 가구 회사는 그래서 그들만의 자체 색깔을 개발을 하고요. 이 컬러들을 활용해서 제품군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회사의 이념을 녹여서 바다 색깔의 개발, 도전 정신을 녹인 바다색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요. 예. 이제 이런 그 브랜드만의 색을 통해서 또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또 조합을 추천해서 나만의 가구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해외의 가구 브랜드는 라이브 방송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시각적인 어필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 가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호텔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내가 거기서 살아보고 만져보고 느끼게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브랜드의 가구들로 구성된 방에서 하루 숙박 체험을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도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내가 좀 새로운 컨셉의 가구들을 사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어서 시도하기 어려웠는데 장단점을 오히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후기를 남기면서 이런 체험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서랍 하나도 어떻게 탁 닫히는지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걸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자, 별을 이용한 오감 마케팅 사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서울의 성수동에는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꾸밀 수 있는 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슈퍼마켓도 열리고, 서점도 열리고, 카페도 열리는데, 쌀 농장이 팝업 스토어로 입점을 해서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전통 벼와 그 품종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벼 이야기뿐만 아니라 쌀로 막걸리도 만들어서 마셔보게 하고요. 네. 그 튀밥으로 된 디저트 또 같이 먹어보면서 또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더욱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라는 후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경복궁 근처에 또 오래된 여관을 개조한 전시장에서도 이 쌀과 관련된 전시를 열어서 소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관객들과 이 벼에 대해서 좌담회도 열고요. 또 토종벼를 활용한 음식도 먹어보는 워크숍도 열고 또 벼를 주제로 그림도 그리고 그 농사 짓는 풍경 소리까지 채집을 해서 전시장에 계속 그 소리를 틀어놨다고 해요. 오감이네요. 예. 네, 이렇게 또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또 활용하게 하는 이런 체험이나 경험 방식들이 오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농산물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보게 되네요. 앞으로 오감 마케팅은 어떤 쪽으로 가게 될까요? 네, 각 브랜드와 제품만의 또 향기뿐만 아니라 색깔, 디자인, 또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게 또 오감 마케팅의 특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그 브랜드를 또 인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비대면 시대에 사실 온라인 시장이 비약적으로 또 발전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의 성장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양적으로는 또 감소할지 몰라도 오프라인의 사실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개성 있는 오프라인 장소, 또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고 또 만족감을 높여서 오히려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각 기관을 단순히 자극하는 것에서 좀 나아가서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우리 제품을 체험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 또 일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또 체험해보게 하는 것이 이제 오감 마케팅이 또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체험해본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구매를 하겠네요. 네,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나 충성도도 되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이런 체험하는 공간이 있으면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는데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밀려왔는데요. 밤사이에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먼지가 쌓이면서 경기 남부 등 서쪽 또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출근길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날씨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지금 서울 6.7도, 대전 5.6도로 대부분 5도 이상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인데요. 어제는 동해안 산불 소식도 있었는데 닷새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요.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안개 소식 전해주고 계십니다. 8404님, 여수에서 한평 가는 길인데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하셨고요. 6605님, 고향 와서 양파 심으려고 퇴비 내고 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발생 확진자가 2,325명,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2,419명이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4,74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와 비교해보면 270여 명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월요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 483명인데요. 대체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위중증 환자의 수는 500명인데요. 이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과 인천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경찰이나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독감 환자도 함께 늘어서 걱정이에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뿐 아니라 독감 의심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3.3명으로 2주 만에 2배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환자 병상 상당수를 코로나 중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독감까지 유행하는 그 이른바 투인데믹이 발생하면 이 전체적인 병상 수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과 세부적인 방역 지표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역을 계속 돌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전국을 돌기로 했는데요. 이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이름도 메타버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순서로 지난 주말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 실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청년들과 만나면서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산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배로 클 것이라면서 기득권 세대의 일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부산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서 이 수도권 집중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제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그리고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에 갔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 차림으로 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서 이 KT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 청년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 요청에 응했고요. 야구 팬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야구장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응원가 등 육성 응원이 여전히 금지된 탓에 차분하게 야구 관람에 집중했습니다만 야구장 응원과 집회의 차이를 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서는 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도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했고 또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쿼드에도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이 대일 외교는 문재인 정부가 실종시켰다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당이 지금 모두 여론이 조금 조작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이 김연경 씨의 입원과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119 신고 당시 녹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구급차 내 CCTV 사진과 신고 기록을 공개했는데도 가짜 뉴스들이 난무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녹음까지 공개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또 일부 언론이 근거 없이 그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로 도배가 된다라며 우리가 언론세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작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제2의 드루킹을 맡겠다면서 이 크라켄이라는 시스템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담긴 기사와 댓글을 수집한 뒤 AI가 자동으로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관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한 다음 선관위 신고 등의 조치를 한다라는 건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 부인의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제2의 시발단처럼 유언비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면서 이 크라켄 프로그램으로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단속하라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대전 시내 한 주차장에서 차에 불을 지르던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토요일 낮부터 대전 시내 주차장 4곳을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방화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를 적용해서 A씨를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여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외부 창고에서도 동시에 불이 났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다행히 식당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불은 창고를 다 태우고 인근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도 일부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또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경기과학고가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회수했다고요? 네, 경기도 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경기과학고가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재학 중 지원한 장학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 과학고의 목적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인데 의대 진학 통로가 되는 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경기과학고는 이에 따라 졸업생 23명에게 장학금 총액 1억 2,6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기과학고 졸업생의 의학 계열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18학년도에는 6.7%, 2019학년도에는 8.7%, 2020학년도에는 10.3%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과학고는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회수하고 또 대입 추천서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모집 요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와 광주과학고도 이 학교와 같이 의학 계열 대학 진학 학생들의 장학금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는 이 같은 제재가 전국 8개 모든 영재학교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합의안을 결국은 냈다고요? 네, 마감 시한을 하루 넘겨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합의를 하면서 2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석탄이었는데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은 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는 감축이란 단어로 수정이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현이 완화된 건데요. 이들은 개발도상국까지 선진국과 같은 환경 규제를 가한다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내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